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책을 2권을 동시에 읽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착각.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아직 앞부분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책을 다 읽고 나서 리뷰도 해드리겠지만 네, 오늘도 소음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책을 다 읽고 나서 리뷰도 해드리겠지만 리뷰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생각나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었냐면 이 수학을 못한다는 착각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이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수학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책을 구매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근데 제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책 리뷰 때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계발서를 작성하시는 작가들은 그 작가님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작가님들만의 경험이 있고 그 작가님들만의 어떤 베이스들이 있을 거고 백그라운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작가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지도 못했고 그 작가님의 베이스를 가지지 못했고 그 작가님과 동일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작가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의 책을 읽으며 그분의 말을 따라 쫓아한다 한들 무언가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의 경험이지 나의 경험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현타가 오더라고요. 좌절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현타가 오고 현실 타격이 와가지고 좀 더 괴롭고 왜 나는 안 되지?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네? 에이, 그러니까 잘 됐겠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수학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책인지 수학을 좋아하지만 못한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인지 어쨌든 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의 명확하고 정확한 의도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입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읽다 보니까 정말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이 책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어요. 그냥 작가님의 경험, 그리고 다른 예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예시들이 전혀 1도 공감이 가지 않는 이 이상한 느낌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하지만 수학은 보이지 않는 동작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 배울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동작이 존재해서 의존해서 모방을 통해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행동이 아니잖아요. 동작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뇌가 인지하는 그 범위가 다 다른데 우리 뇌가 행동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금방금방 챕터가 나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도가 빨리 나진 않지만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챕터가 빠르게 끊어지는 건 진짜 빠르게 읽을 수 있잖아요. 뭔가 작은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더 빠르게 읽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하거든요. 너무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막 수학 수식이 나오는 과학책들도 많이 읽고 그러지만 그 수식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읽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요. 언젠가 그 수식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책을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하지만 그렇게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소개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소개할 때 그렇게 언급 드린 적도 있죠. 이제 수식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방정식은 정말 잘 풀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방정식을 잘 풀어서 진짜 100점 100점만 맞았는데 근데 제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2차 함수를 배울 때예요. 1차 함수는 넘어갔는데 2차 함수를 배울 때예요. 저에게 2차 함수는 너무나도 커다란 곱이었고 제가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무수히 많은 1차 함수들로 이루어진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이 일직선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 무한대인가? 무한대라면 이거의 점을 찾는 건데 우리는 왜 이 일직선에 대한 것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걸까? 그 일직선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이상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2차 함수의 수식이 있잖아요. 그 수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 수식을 외웠어. 외웠는데 어디에 대입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5번이나 찾아갔어요. 학교 다닐 때 5번이나 찾아갔어요. 왜냐면 저는 수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5번이나 찾아가서 2차 함수를 물어봤죠. 선생님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보거라.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봤죠.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식을 외워서 대입해서 풀면 된다. 근데 수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런 수식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식을 외우렴. 그래서 수식을 외워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왜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수식을 외우렴.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한 5번을 했다고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치셨죠. 왜 수식을 외우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말 물귀신처럼 물어뜯고 이제 막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도 똑같았어요. 수식을 외워라. 문제를 풀어보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죠. 100문제를 주셨어요. 100문제를 풀었는데 50문제는 풀고 50문제는 못 풀었어요. 근데 50문제를 못 풀고 50문제를 풀었는데 빵점을 맞은 거예요. 푼 건 다 틀리고 나머지 50문제는 못 풀었으니까 틀리고 그래가지고 나는 수학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잖아요. 정말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방정식만 나오면 100점을 맞았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과학 너무 잘해서 과학 1등급만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과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또 학년이 올라갔죠. 근데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방정식만 나오니까요.
2차 함수가 안 나왔어요. 3차 함수도 안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3차 함수는 풀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도형으로 푸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도형을 막 그려서 3차 함수를 풀었어요. 너무 웃기죠? 너무 이상하죠?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2학년이 되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물론 제가 2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 담아야 너는 이과에 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과에 갈 줄 알았죠. 모두가 제가 이과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2학기가 됐어요. 2차 함수가 나오고 3차 함수가 나오죠. fx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험이 완전 망했어요. 수학 시험이 완전 망했고 중간중간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근데 성적이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 성적만 미친 듯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따로 또 부르셨어요. 이과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과를 갈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정말 풀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정의를 내려달라고까지 했어요. 2차 함수를. 정말 건방지죠. 근데 정말 이해가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저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수학을 못한다는 착각이란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부만 읽어봐서는 정말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했다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수학을 잘하길 원한다. 그럼 사람들이 좀 웃겨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누군가가 제가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신다면, 열의 있게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 저는 잘 배울 의지가 있고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중학교 과정부터 수학을 풀기 시작했어요. 다시. 왜냐면 정말 풀고 싶으니까 다시 풀어보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도 그러했고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저를 자유분방하게 기르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편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LGBT에 대한 편견도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진짜 없어요. 막 문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없고 전혀 아무런 편견이 없이 자랐고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책 자체가 수학을 부끄러워한다, 못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걸 전제해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존재를 해줬을까? 왜 이런 존재 속에서 할까? 부끄럽지 않은데?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카메라를 켜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까지 털어가면서 이렇게 탈탈 털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함수를 이해하게 되면 영상을 다시 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나아가서 정말 제가 알고 싶은 수식들이 있거든요. 물리학에 있는 모든 수식을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우주공학에 나오는 수식들도 정말 잘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그 수식을. 그래서, 와, 내가 이해한 다음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엄청나게 암기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뛰어나고 막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는. 하지만 그런 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 나 기억 못해. 하지만 가르쳐 준다면 또 배울래,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했어, 못했어, 잘못했어 라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떠올려 보세요. 뭔가 실수가 일어났을 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뭔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그래서 조금 샤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저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평가하지도 않고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모든 분야를 잘 압니까? 모든 분야를 어떻게 잘 합니까? 잘 아는 게 있으면 잘 모르는 게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어, 이런 거죠. 막 연애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평가될 게 아닌 게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많이 알아봤다는 거고, 대화를 많이 해봤다는 거고,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연애 이야기를 누구보다 너무 잘해. 우와, 대단하다. 리스펙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걸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평가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러면 좀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과학을 잘해요. 과학을 잘하는데 뭔가 연애를 못해. 다른 걸 못해. 조금 바보 같아 보여.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저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저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저평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배우면 되잖아요. 알면 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된 거죠. 이제 배웠으니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걸로 좀 괴로워하는 사람, 그래,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책 앞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만 읽고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이 말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수학을 어려워할 필요 없다. 수학은 어렵다. 나도 수학자지만 수학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 개발서 같죠.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를 떠올려 보시라는 거. 무슨 일에 있어서든 저를 떠올려서, 다마를 떠올려서, 아, 다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저평가할 이유가 없다. 나를 저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못하지만 다른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장점이 정말 많아요. 뭐가 많냐면은 배울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배울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몰라. 모르는 거야 하면 가르쳐 줘요. 누군가가. 배우잖아요. 배울 수 있어요.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고 이게 뭐지?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찾아본 걸 이해하지 못해서 또 찾아보고 찾아본 걸 또 이해하지 못해서 또 찾아보고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에도 나와요.
참고 문헌을 봤더니 또 참고 문헌에 참고 문헌을 보고 참고 문헌에 참고 문헌, 참고 문헌에 참고 문헌을 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찾아본 게 어려워서 또 찾아보고 찾아본 게 또 어려워서 찾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좀 더 내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모르는 건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고. 좋은 거다. 모른다는 건 정말 좋은 거다.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막 선망하는 사람,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아는 게 있고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걸 수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알려주시겠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정말 좋은 찬스란 말이에요. 말을 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궁금해.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걸 물어봄으로써 말해봄으로써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너무 좋잖아요.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래서 모르는 건 기회다, 좋은 거다, 찬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건 강요니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다. 정말 좋은 거다. 찬스다. 기회다. 좀 이랬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때 과거를 막 탈탈 털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잊어버렸나 봐요. 기억이 안 나네? 뭘 하려고 했지? 무슨 말을 또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께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 그런 거?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다시 생각이 들면 다른 영상으로 카메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주저리 저 혼자 막 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지만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제가 말하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을 나눈다는 거니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저리 막 떠들고 제 과거도 탈탈 털어보고 이야기한 건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많이 웃었는데요. 실없이 웃었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게 봐주셔서 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